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토익 독해 3주차가 되었네요. 지난 주차까지 다들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제가 공부들을 잘 하고 있나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은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해 보려고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강재호. 제가 이름을 부르면 한번 내 이름이 불리고 있구나라고 한번 대답은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강재호, 김래찬, 김민선, 김병욱, 김성현, 김재우, 유은성, 이다연, 이진우, 전성현. 사실 다들 제가 얼굴을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1차 시는 제가 형용사의 전반적인 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차는 조금 구성을 달리 좀 했어요. 2차 시 같은 경우는 좀 문제풀이를 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토익을 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주차도 한번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1주차하고 2주차에 우리가 명사랑 대명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 형용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거 있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용사라는 거는 막 우리가 막 묘사하고 꾸밀 때 이렇게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고 묘사할 때 쓰는 말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사를 꾸며줄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얘는 이제 명사랑 가까운 말인 거죠. 근데 토익에서 이 형용사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특히 영어에서는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뜻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답 고르기가 힘들어서 정확하게 의미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라는 것은 특히 명사의 앞과 뒤에 쓰이고요. 그리고 또 명사를 꾸며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시험에서 잘 적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실용적으로 쓰더라도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자, 명사의 앞과 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 앞에 하나의 형용사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형용사 두 개가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또 명사 뒤에 뭐 두 개 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예를 이제 그 원어민들한테 8명의 원어민을 이제 앉혀 놓고 명사를 여러 개를 주고 이제 섞어 놓고 이제 막 섞어 놓고 이제 어떤 게 맞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어민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을 이 순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 건 거예요. 정해진 패턴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 패턴대로 그들은 그냥 늘 쓰는 거지만 우리는 정해진 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규칙을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명사를 충분히 꾸며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자,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명사를 충분히 꾸며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제가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분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동사라는 것을 가지고 분사로 변신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따로.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하고 분사는 분리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의 역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용사의 역할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 역할의 것이 184페이지에 우리 책에 우리 교재 184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자,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의 앞에서는 꾸며주고
대명사는 뒤를 꾸며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Mr. Baker wrote a clear proposal이라는 예문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a great idea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good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죠. something good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good something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예문에 보면 anyone smart 하게 되면은 anyone이 뭐예요? 대명사죠. 그래서 anyone smart 할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문장에서 한꺼번에 놓고 보거나 지문이 길거나 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great idea, 뭐 clear proposal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고 something good 또는 뭐 anyone smart 그 다음에 someone nice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이라고 했는데 자 원래 이 보어라는 것은요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보충 설명. 자, 형용사나 명사를 동사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자, 그러면 비동사는 뭐뭐이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형용사랑 명사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형용사니까 여기서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뭐이다, 뭐뭐하다의 뜻으로 갖는 거고 become이라던가 교재에 나와 있는 become이라던가 seem이라던가 remain 같은 것들이 바로 비동사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그 외에 비동사 역할의 동사류가 바로 become이나 seem이나 remain 같은 것들이라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상태로 되다 해서 이 동사의 본래의 뜻으로 해석이 돼요. 본래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단 뒤에 뭐가 되는 거죠? 뒤에 형용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래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seem이나 remain은 비동사처럼 해석되는 게 아니고 대신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동사 플러스 보어 역할에서는 비동사는 뭐뭐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seem과 remain 같은 경우는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해서 본래의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려 갖고 나중에 혹시 부사를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요거 내가 아까 고쳤는데 또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동사, 목적어, 형용사. 자, make 같은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를 보충하는 어휘로 형용사가 온다. 자, 우리가 보통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목적어를 보충해줘서 목적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어로 오는 것이 아까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해주는 게 형용사인 것처럼 목적어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인데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형용사나 명사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처럼 이렇게 이러한 동사들이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목적어를 쓰고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렇게 부사를 쓰게 되면은 틀린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만 상태가 되게 하다 이렇게 뭐만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것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같은 경우 자 found, find의 과거 found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keep 썼죠. 그 다음에 make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만 상태가 되게 하다. 그래서 he made me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happy 또는 she made you crazy 이런 말 쓰죠? 그쵸?
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형용사가 오는 거. 그럼 여기에 happily 쓰면 틀리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nterestingly 또는 cleanly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가 오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런 패턴들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는 자리가 중요하고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보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보호 자리가 중요한데 그 보호 자리가 바로 어디? 비동사 다음. 그 다음에 명사 앞에. 그리고 대명사 뒤에.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그래서 동사 목적어 다음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용사 자리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는 품사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라고 해서 형용사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리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같은 경우, 자, 지금 보면은 new house. 자, they purchased a new house 이렇게 되는 거. 자, 관사, 형용사, 명사 요 순서로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그들은 새 집을 구입했어요. 자, 그러면 새롭게가 아니라 새로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문장 하나를 외웠어요. 문장 하나를 외우면 나중에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떤 문장을 하나 외웠었냐면요. 예전에 공부를 할 때 She is a pretty woman. pretty girl 또는 pretty woman 이 문장을 하나 외워서 아예 요거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 패턴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she is a pretty woman. 그러면 they purchased a new house.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는 결국 이렇게 부사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보게 되면은 메이저가 형용사고 위에 있는 메이저리는 부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저가 형용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쓰여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전치사가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 예문에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거 예문 X한 문장을 볼게요. 안 된다는 거. list of 지금 of가 쓰였죠. 전치사가 있죠. 자,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형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recent가 들어가는 거고 recently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볼 때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부사가 들어가냐 형용사가 들어가냐 물어보게 되면은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그럼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여기는 바로 형용사가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자, after가 지금 여기서는 after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쓰였고 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은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형용사가 쓰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자리란 말이죠. 자리. 그리고 또 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외워야 돼요. 이 자리하고 규칙을 암기하고 아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장을 외워서 패턴을 외우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비동사가 있고 자, 요거 이제 좀 헷갈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비동사가 있죠. 지금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보면 extremely success라는 게 success는 지금 보면은 명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명사와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어요. 아까 비동사는 명사랑 형용사를 동사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비동사는 명사와 형용사를 동사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빈칸 앞에 부사가 있으면 그 자리는 형용사 자리여야 돼요. 왜? 부사는 형용사랑만 쓸 수 있으니까. 부사가 명사랑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랑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 was 다음에 부사 extremely가 있으므로 그 뒤에는 success가 아니라 형용사 successfully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비동사는 형용사와 명사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비동사 뒤에 부사가 있으면 명사는 안 돼요. 부사는 형용사랑 짝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그러니까 토익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보고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익을 할 때 찍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토익은 찍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토익을 찍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토익 문법 공부를 해야만 찍을 수 있는 거라고. 결국은 그냥 문법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을 외워야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very는 부사란 말이죠. 부사는 명사랑 못 쓰잖아요. 그래서 very informative에서 형용사랑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과 그런 자리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쓸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명사 앞에 형용사를 둘 이상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둘 다 모두 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total, 그 다음에 financial, 얘네가 expenses를 다 비용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 이게 형용사 total과 얘네가 명사 expense를 꾸며주고 financial도 다 꾸며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we need innovative, educational 이것도 다 둘 다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지금 보면 부사, 형용사, 명사면, 자, 대신 여기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둘기도 오지만 형용사, 명사가 있으면 그 앞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자, 얘네는 형용사, 형용사지만 얘네는 부사, 형용사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얘는, 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사이좋게. 그러면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형용사. 여기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수량형용사는 자, one, every, each 뒤에 단수명사가 와요. 자, 이게 외워야 돼요. 여기는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게 그 스캔한 부분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여러분 책하고 같이 봐요. 188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이게 사실은 내가 스캔을 했는데 분명히 양면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면만 나왔더라고요. 한쪽 페이지가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른 스캔에서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188페이지는 책도 같이 보면서 좀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의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수량 형용사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우리가 숫자랑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하는 숫자, 그 다음에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 이거를 나타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셀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에 따라서 수식하는 형용사의 종류라 그랬는데, 자, one, every, each는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 거고, 자, one of the 복수명사 해서 얘는 뭐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every of the, 그 다음에 each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얘는 뭐뭐 중에서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every는 자, every of the 명사의 형태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형용사 every는 every of the 명사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 밑에 이제 예문을 봐봐요. One passenger is waiting. 그러면 한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One of the passengers is waiting 하면은 패신저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승객들 중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죠. 자, 그러면 one of the 복수명사, 그러니까 뭐뭐 중에 하나는, 자, 주어가 one이니까 동사는 is를 사용하는 건 맞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지금 one,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one을 뒤에 복수를 써서 뭐뭐 중에 하나로 써서 형용사로 썼는데 every of the passengers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every of the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passenger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each of 이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볼 때 내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딱딱딱딱. 자, 그 다음에 많은, 적은, many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해서 알 것 같아. 그리고 number of는 많은, the number of는 뒤에 나오면 돼. the number of는 그냥 단수. 그 다음에 numerous는 뭐죠? 이거는 많은, 그쵸? 그래서 얘네 뒤에는 복수명사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나중에 뒤에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시험 볼 때 바로바로 딱딱딱딱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고민해서 이거는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many 뒤에는 복수명사가 올 수 있구나. 이게 복수명사가 오는구나. a few 다음에 복수명사 오는구나. 이거 복수명사 오는구나. 이게 복수명사 오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모두 암기. 그래서 many, a number of, numerous, 그러면 numerous people, many people, a number of people, few people, a few people 다. 그래서 얘네는 뒤에다 복수명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복수명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various, several, 그 다음에 various foods, several foods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various services, several areas, 그 다음에 이제 much, a large amount of, little, a little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구분해서 암기. 아까 거랑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과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돼요. 자, 저는 토익형도 토익형의 중간고사 시험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본을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에 내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찬가지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자, 요거는 뭔 거죠? 얘는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다 가능.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거에 둘 다 가능한 거죠? 이거 꼭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는 다르다. 자, a number of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둘 다 복수명사를 쓰긴 하는데 문제는 number of는 많은 사람들이고요. the number of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는 지금 보면은 has 단수를 쓰죠. the number of는 뭐죠? 복수를 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암기.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자, 지금 형용사에다가 보통 li를 붙이면 부사고요. 명사에다가 li를 붙이면 형용사인데 이렇게 is에다 li를 붙이면 쉽게, time에다 li를 붙이면은 이렇게 형용사가 돼서 시기적절한인데 명사에다 li를 붙여서 이렇게 형용사가 되고, 그쵸? 그래서 timely, friendly. 근데 이렇게 의미에 주의해야 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190페이지에 우리 교재의 190페이지에 의미에 주의해야 되는 형용사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의 출제, 시험 빈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절하게 저기 골라야 되거든요.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외워서 시험에 골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considerable이라던가 arguabl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ntelligible 이런 것들 같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 네,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딩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형용사는 일단 요렇게 좀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기에서 적절한 형용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그 형용사들이 지금 의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분사형 형용사는 분사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아까 그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confident, 확신하는 자신 있는, confidential은 기밀의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넣어줘야지 답을 잘 고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거의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이번 1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제일 많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